대한민국을 이끈 정치원로 20인을 통해 바른 정치의 길을 묻습니다. 한국 정치의 길 원로 20인을 만나다 진행을 맡은 손정은입니다. 이곳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 활동을 펼쳤던 전직 국회의원들의 전당 대한민국 헌정회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법관에서 바른 나라를 위한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분입니다. 그럼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의원님.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 건물이 대한민국 헌정회 건물이더라고요. 예. 국회 안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장소로 초대를 해주셨는데 이곳이 의원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17대 후반기하고 18대 헌정회장을 지냈고 또 21년도 3월 달부터 23년 올해 3월까지 원로의 의장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 헌정회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또 헌정회 회원들의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알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 많은 분들 이렇게 헌정회 회원들 뵐 때마다 반갑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 또 저를 초대를 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깊은 통찰력이 있는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만나셨더라고요. 네. 또 원로로서도 말씀도 전해주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요즘 정계 뉴스 유심히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뉴스가 있다면 뭘까요? 제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당 대표가 새로 바뀌거나 그 여러 중요 사안이 있을 때는 당 대표 중심으로 상임 고문단 회의를 열어가지고 피차간에 당의 여러 가지 그 운영 상황이라든지 또 정치판에 돌아가는 얘기라든지 또 국민의 여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사건이 주종을 이루어가지고 국민 모두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참 비상한 그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행히 오늘 뭐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돼도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좀 올바른 이건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의원님은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한 의미 있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적지 사건 그 재판을 몇 번 진행하면서 당시에 조선일보 논설고문으로 있던 선효희 씨, 또 고려대학교 2학년 교수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래서 증언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방공법 사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김일성을 도와주거나 또는 북한 정권을 찬양 고무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6차 공판을 해주고 다 보석으로 내줘 버렸어요. 석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법정에 함석헌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뭐 김상희 의원이 또뭐 우리나라 유명했던 뭐 조한백 씨니 그 당시 그 야당 국회의원들도 있었는데 양일동 씨니 이런 분들이 와서 보고서 내가 그 직권으로 보석을 해주고 그런 것도 또 그리고 무죄로 석방을 하고 그러니까 입장들도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렇게 배짱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때 그냥 그 사람들이 목요상 판사 만세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요상 판사 만세. 만세. 거기서 그렇게 큰 소리로요? 법정에서. 서슬퍼런 군부 독재 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중앙정보부 직원이 아예 법원에 상주를 하면서 뭐 시시때때로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와서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중앙정보부 직원 4명이 네. 그 당시에 서울형사지법은 군내에 사무실 하나 마련해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뭐 수시로 이제 판사실이나 아니면은 검사실에 드나들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관심을 표명을 하고 또 그 어떻게 뭐 처리할 것인가 그건 뭐 노골적으로 캐묻진 못했어도 그 동향을 이렇게 살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내 경우도 이게 고위층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잘못 처리했다가는 신상에 해로울지도 모른다. 이런 은근슬쩍 협박도 받았죠. 네. 그런 겁박을 받았지만 나는 그때 생각에 아니 판사가 그런 겁박이나 위협에 위치게 돼가지고 소신을 벗어나서 죄 안 되는 사실로 죄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다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절대 그런데 현혹되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나름대로 내 소신대로 재판을 진행한 거죠. 처음엔 변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몇 푼 받아야 되는 건지, 뭐 전혀 그 생소했잖아요. 처음에 사건이 이래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대로 돈을 받았어요. 뭐 얼마 달라 소리도 못하고. 아, 그쪽에서 그냥 주는 대로. 네, 주는 대로 이제 많이 주면 많이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내 딴에 이제 봉사를 했더니 이제 소문이 자꾸 나고 더욱이 이제 억울하게 판사를 그만두고 이제 서울서도 변호사 못하고 객지 대구까지 와서 이제 개업을 했다. 그런 동정을 이제 받게 돼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도움을 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에 변호사가 한 50명가량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그래도 상위 랭킹에 속했어요. 당시 이제 대구의 관내에 보면은 그때 이제 유신체제 반대 투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널리 퍼졌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경북대학이라든지 개명대학이니 뭐 이런 관내대학 학생들이 막 집회 시위를 벌리고 정권 타도록 외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속돼서 오면은 제가 자진해서 전부 다 무료변론을 했어요. 또 노동자 중에도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 노조 활동을 하지 못할 때가 돼서 그 노동자들 가운데 자기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혼자 이제 집회 시위나 이런 걸 벌린 노동자들이 떨어졌는데 그런 사람들도 제가 이제 자진해서 무료변론을 해줬죠. 그렇게 변호사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바쁜 변호사셨는데 어떻게 또 정계에 입문하게 되신 건지 그 과정이 또 궁금합니다. 변호사 생활을 한 6년 하면서 저는 주변에서 도와준 분들이 참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더구나 대구 시민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사건도 오래 해주고
많이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번 돈은 대구 시민은 되도록 환원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여간 사회봉사단체란 단체 그 책임을 말이죠. 굉장히 여러 개 맡았어요. 와이즈맨 클럽이라든지 기비탄 클럽이라든지 농마주의 자활단 단장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돈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변호사 지금 개업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뭔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국가민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뭘 기여를 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당시 야당 총재인 유치성 총재를 찾아가가지고 직접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이런 일로 정치를 하고 싶다. 그리고 공천을 주십시오 해서 회의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정치판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면서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또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 인권옹호위원장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박종철 군이 박종철 서울대학교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치사 사건이 이제 터졌는데 당시 치안본부장이 강민창 씨가 뭐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뭐 네. 죽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때는 제가 법사위원회에 또 소속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물고 늘어지고 따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물고문을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고 그 물고문에 이제 가세한 사람들이 5명이 더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 대공 수사처장인 박천 씨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추가로 구속이 됐어요. 그때 그 내무부 장관했던 김종호 의원이 그때 저거는 대학 동기동창이고 아주 친해요. 그 내무장관실을 찾아가가지고 조사단을 가지고 뿌려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당시 임시협곡 책임지라고 물러나라고 이렇게 이제 닥달을 해가지고 결국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죠. 박종철 군 사건이 너무 좀 심각했기 때문에 국민들 감정도 엄청 났고 또 그때 국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입장이죠. 그렇군요. 법제사법위원회의 또 위원장도 하셨잖아요. 네. 그 법제사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고 또 여기서 통과가 돼야 또 국회로 또 가는 거잖아요. 법제사법위원회가 바른 역할을 하려면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운영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요즘 여야 간에 너무 극렬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그 국회법에 정해진 그런 규정대로 제대로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법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사위원회 법안이 상정이 됐으면은 그 심의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합리적으로 이제 심의를 맞춰가지고 본회의로 회부를 하고 그렇게만 운영을 해주면은 뒤탈이 없는 거죠. 그런데 피차간에 자기 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그 법안을 이제 수정을 하거나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강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로 인해서 파행이 오는 거죠. 그런 거를 진짜 국회의원들이 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참 국회 운영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야의 갈등이 심한 지금 여야가 특히나 힘을 합쳤으면 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면 논할 것이 전부 나라 잘 되고 국민 잘 살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당에 유리한 당력에 빠지거나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정당하고 옳고 상대방이 하는 거는 잘못됐고 그릇됐다. 그러니까 나는 선이지만 너는 악이다. 그런 내로남불식 그런 사고로 그 여야가 그냥 맞대결을 해가지고 극한적으로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피차간에 한 발짝씩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가지고 진짜 이래가지고는 나라 발전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되겠느냐. 여러 가지 지금 뒤숭숭하고 더욱이 이제 요즘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침략으로 인해서 세계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뭐 김정은이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국내 회담을 하고 이래가지고 무기를 공급해주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북한 김정일은 보통하면 그냥 위협적으로 그냥 미사일을 쏴제끼고 이러는데 그럼 뭐가 제일 급한 거냐? 국가 안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국가 안보나 외교 차원에서는 저 여야를 떠나가지고 진짜 어느 방향으로 옳게 나가는 게 바른 방향이고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런 걸 좀 냉철하게 좀 이렇게 성찰을 해가지고 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강력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인데요. 근데 나중에 판결을 보면 정말 솜방망이 판결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약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요즘 시중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폭력 사태라든지 무슨 스토킹 사건이라든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그런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첫째는 난 정치권에서 좀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정치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서로 간에 여야 간에 대립을 해가지고 싸우고 또 뭐 말꼬리나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막말을 해대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젊은 층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 그런 것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 공권력이 너무 약해요. 심지어 말이지 법을 어기고 멋대로 행동을 해도 그거를 제대로 이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걸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역시 법을 우습게 알고 그런 범죄를 자꾸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판사나 검사나 좀 또 그리고 경찰관들이 좀 더 강력한 그런 공권력을 발동을 해서 좀 엄벌을 해가지고 일벌백계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참 혼이 난다.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유쾌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추억 한 장인데요. 모교상 의원님의 수많은 추억 중에서 이야 흑백 추억을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짠! 예. 이거 기억나세요? 예. 이때가 제가 야당 대변인 할 때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를 방문을 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레이건 대통령을 보고 여기 낸시 여사인가 네, 그랬거든요. 낸시 여사. 예, 그래서 내가 야당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를 찾아가줘서 방문해줘서 고맙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I'm a spokesman 그랬죠. 그럼 nice to meet you. I'm a spokesman.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와. 아니 근데 레이건 전 대통령 말고도 그 국가 정상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들었어요. 베네수엘라를 갔어요. 베네수엘 가는데 거기는 그 수도가 카라카스인데 온도가 평균 23도 정도 돼요. 그래서 항상 꽃이 만발하고 그래요. 그래서 살기 참 좋은 나라고 더구나 베네수엘라는 아시다시피 양질의 석유가 나요. 그래서 그 중남미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취직해온 인근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 크게 살기 좋았던 나라가 차두르 대통령을 지나치고 지금 좀 마두른가 누가 뒤에 대통령인데 아주 폭삭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가도 뭐 천연부지로 뛰어 올라가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인근 다른 나라로 그냥 넘어가고 미국 같은 데로 이렇게 월경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가 좀 지금 살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로 이렇게 전락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이거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나라 꼴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구나. 그런 걸 새삼 느끼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G7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발전한 그런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정치도 성숙이 돼야 될 것 아닌가.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또 국민의 생활 수준이 이런 거는 상당히 향상이 됐지만은 정치는 항상 뒷걸음질이나 치고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래서 정치가 제일 참 꼴찌다. 이런 참 좋지 않은 평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민들은 영국 의사당에 밤새도록 불이 켜 있어야 마음을 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믿고 따르고 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국회의사당이 환하게 불을 켜놓고 열심히 국가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진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 사형 선고의 대상은 남의 생명을 한 명 이상 뺏은 사람입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내 생명도 날아간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